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란이 자신들이 쏜 미사일 때문에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속 아니라고 하다가 3일 만에 이란 대통령이 직접 여객기를 적으로 잘못 알고 실수로 쐈다고 밝힌 겁니다. 이 실수로 176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증거들 때문인지 이란은 이렇게 인정은 하면서도 여전히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했는데 정재윤 기자와 윤세민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이란 군 합동참모본부가 낸 성명입니다. 여객기를 적기로 오인한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며 격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트위터에 직접 실수를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기소하겠다며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툴라 하메네이도 격추로 추락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대공사령관도 여객기 격추 소식을 들었을 때 죽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격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이 미국의 모험주의가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테헤란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해 176명의 사망자를 내자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격추설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란은 줄곧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 미사일에 격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란은 격추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 사고 이후 이란의 미사일 격추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Well, I have my suspicions. It was flying in a pretty rough neighborhood, and somebody could have made a mistake.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plane was shot down by an Iranian surface-to-air missile. 하지만 이란은 서방의 심리전에 불과하다며 격추됐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불과 하루 전까지도 발뺌을 하던 이란이 급히 입장을 바꾼 건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여럿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틀 전 공개한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작은 불빛이 날아가다 번쩍이며 폭발하는 모습인데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상 항로를 따라 날아가던 여객기가 이륙 2분 만에 갑자기 교신이 끊겼고 이후 공항 쪽으로 다시 선회하다 추락한 실제 경로를 뒷받침한 겁니다. 만일 이란의 말대로 기체에 불이 났던 것이라면 교신을 유지한 채 비상 착륙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게 항공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추락 현장에 산산조각나 흩어진 잔해들은 여객기가 공중에서 폭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혔습니다. 미사일 폭발로 인한 파편인 슈람넬은 폭발 당시 충격으로 인해 더 크기가 작고 화학물질 등이 남아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미국과 함께 서방 국가들의 압박도 이란이 격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57명의 희생자가 나온 캐나다 정부가 나서 영국, 스웨덴 등과 함께 이란을 배제한 국제 워킹그룹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결정적 증거가 외부에서 먼저 제시될 경우 국제 무대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여객기엔 이란 국민을 포함해서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스웨덴 국민들도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피해 국가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당연히 배상 책임 문제도 거론될 걸로 보입니다. 30년 전쯤엔 이란 여객기가 미국 미사일에 맞아서 미국이 70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이어서 유미혜 기자입니다. 격추된 여객기에 탄 국적별 사망자는 이란 82명, 캐나다 63명, 우크라이나 11명, 스웨덴 10명 등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의 희생자 수를 57명으로 수정한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족들의 현장 방문을 포함해 사고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반 구성에도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고 희생자 시신 송환,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선 미국에 더해 여러 나라의 동시다발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배상 책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988년 미군이 이란 민간 여객기를 전투기로 착각해 290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행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유가족에게 배상금 6,180만 달러, 현재 환율로 71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이란에 돈줄을 죄겠다고 나선 미국은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하며 명분으로 내세운 그 임박했다는 위협이 무엇이었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이란 제재의 핵심은 수조 원대에 이르는 돈줄 차단입니다. These actions, we will cut off billions of dollars of support to the Iranian regime. 주된 표적은 이란 철강 산업입니다. 중동 최대 업체로 알려진 모바라케 등 13곳을 지목했습니다. 관련 기업 3곳과 선박 한 척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17곳이 제재 대상입니다. 이란 고위 인사 8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에 연루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We're striking at the heart of the Islamic Republic's inner security apparatus. 그러나 미국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때 내세운 임박한 위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I can reveal that I believe it would have been 4 embassies, but Baghdad certainly would have been the lead. 이란 제재가 발표된 자리에서도 임박한 위협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근처에 있는 청해부대를 보내서 이 파병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청해부대를 태우고 부산을 떠난 왕건함은 이달 말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역에서 강감찬 함과 교대해 임무를 이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임무지를 옮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우리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형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분으론 우리 국민 보호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서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입니다. 이 경우 파견 지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6월 해군에 하달한 공문에도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외국민 철수 지원을 적시해놨습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추가 파병이 아닌 만큼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 한국과 단교할 수도 있다는 주한 이란 대사 언론 인터뷰를 두고 이란 측은 단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